안녕하세요. 사전답사의 답사부장입니다. 오늘은 2021년 6월 21일 월요일이고요. 소양호가 내려다 보이고 천년고찰 청평사를 품고 있으며 홈통바위로 유명한 강원도 춘천시와 화천군의 경계에 위치해 있는 해발 779m 높이의 오봉산을 다녀왔습니다. 오봉산의 옛 이름은 경운산이었다고 하고요. 오봉산, 경수산, 청평산 등으로도 불리다 근래에 청평사 뒤에 솟아있는 비로봉, 보현봉, 문수봉, 관음봉, 나한봉 등의 5봉우리들이 등산객들에게 알려지면서 오봉산으로 부른다고 합니다. 오늘의 사전답사길을 살펴보고 사전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평사 주차장을 출발하여 청평사 국민여가 캠핑장 옆의 부용2교를 건너면 곧바로 숲길이 시작되고요. 긴 데크 계단길과 통나무 계단길을 오르게 됩니다. 계단길을 다 오르면 한두 번의 내리막은 있지만 오봉산 정상까지 계속해서 오르막 경사의 바위암릉으로 이루어진 능선길에 접어듭니다. 소양호가 내려다 보이는 바위암릉길을 오르다 보면 청평사 급경사 갈림길이 나오고요. 급경사 갈림길의 조금 위쪽에 소요대가 있습니다. 소요대를 내려가면 청평사 완경사 갈림길이 나오고요. 완경사 갈림길을 지나 바위암릉길을 오르다 보면 오봉산의 상징인 홈통바위가 나옵니다. 홈통바위를 지나면 배치고개를 지나 부용산으로 갈라지는 갈림길 삼거리가 나오고요. 갈림길 삼거리를 지나면 오봉산 정상에 도착을 합니다. 오봉산 정상을 지나 4봉, 3봉, 2봉, 1봉을 거쳐 배우령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배우령을 출발하여 오봉산 정상을 거쳐 홈통바위를 지나 청평사 완경사 갈림길로 돌아와 천년고찰 청평사로 내려가 청평사를 살펴보고 부성폭포를 거쳐 청평사 주차장으로 원점 회귀하는 것으로 오늘의 사전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청평사 주차장으로 오시는 교통은 내비게이션에 청평사 주차장을 검색하시면 되고요. 배치고개에서 소양호 선착장 방향으로 내려오시다 보면 길 오른쪽에 주차장 매표소 건물이 나오고요. 주차요금은 당일 기준 소형차 2,000원입니다. 주차장의 길 건너편에는 청평사 국민여가 캠핑장이 있고요. 캠핑장에서 배치고개 방향으로 올라가시면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옆의 데크 계단길을 내려가시면 캠핑장 놀이터가 나오고요. 놀이터의 옆쪽으로 부용2교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이곳이 청평사 주차장에서 오봉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오봉산 산행의 들머리입니다. 부용2교를 건너면 숲길이 시작되고요. 숲길을 지나면 곧바로 긴 데크 계단길과 긴 통나무 계단길이 이어집니다. 계단길의 중간에는 돌탑의 모습도 보이고요. 통나무 계단길과 데크 계단길이 반복해서 이어져 있습니다. 긴 데크 계단길과 통나무 계단길을 다 올라가시면 이정표가 세워져 있는 능선길이 나오고요. 오봉산 방향의 능선길을 조금만 올라가시면 쇠말뚝에 로프가 설치된 바위암릉길이 나옵니다. 이와 같은 바위암릉길 구간이 오봉산 정상까지 오르는 동안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경사진 첫 번째 바위암릉길의 모습입니다. 바위암릉길의 중간에 보이는 멋진 소나무입니다. 소양호도 보이는데 영상으로는 잘 보이질 않습니다.
경사지고 긴 첫 번째 바위 앞는길 구간을 다 올라왔습니다. 첫 번째 바위 앞는길 위쪽의 능선길 모습입니다. 첫 번째 바위 앞는길 위쪽의 평탄한 능선길을 어느 정도 걷다 보면 능선길의 왼쪽에 두 번째 이정표가 나옵니다. 주차장에서 0.94km의 거리를 올라왔고요. 오봉산 정상까지는 2.06km의 거리가 남았습니다. 오봉산 정상 2.06km를 표기한 두 번째 이정표를 지나면 평탄했던 능선길은 조금씩 오르막 숲길로 변하고요. 숲길을 한참 올라가다 보면 숲길의 앞쪽에 이와 같은 바위가 보입니다. 바위 위쪽으로 올라가 봉우리를 넘어가는 길도 있지만 이곳에서 바위 오른쪽 아래쪽으로 지나가셔야 오봉산 동굴 앞쪽으로 지나갑니다. 바위 오른쪽 아래쪽을 지나 왼쪽으로 돌아 올라가시면 오봉산 동굴이 나옵니다. 오봉산 동굴의 모습입니다. 오봉산 동굴을 지나면 오봉산 동굴 위쪽의 봉우리 정상을 넘어 내려오는 길과 합류가 되고요. 합류된 길의 조금 아래쪽에 세 번째 이정표가 세워져 있습니다. 봉우리 하나를 넘어왔습니다. 오봉산 정상이 1.85km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정표에서 오봉산 동굴을 지나 210m의 거리를 올라왔습니다. 오봉산 동굴 아래쪽의 오봉산 정상 1.85km를 표기한 이정표를 지나면 한동안 평탄한 숲길이 이어집니다. 평탄했던 숲길은 점점 경사가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쇠말뚝에 로프가 설치된 두 번째 바위 앞는길이 나옵니다. 두 번째 바위 앞는길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바위 앞는길을 올라가는 중입니다. 두 번째 바위 앞는길을 올라가는 중간에 뒤돌아본 경치입니다. 고사목의 뒤쪽에 보이는 봉우리가 오봉산 동굴이 있던 봉우리입니다. 두 번째 바위 앞는길을 다 올라왔고요. 두 번째 바위 앞는길 위쪽의 능선길 모습입니다. 두 번째 바위 앞는길 위쪽의 능선길에서 뒤돌아본 경치입니다. 멋진 소나무, 나뭇가지 사이로 소양호가 보입니다.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와 담아본 소나무와 소양호의 경치입니다. 명품 소나무를 지나 능선길을 조금만 더 올라가시면 쇠말뚝에 로프가 설치된 세 번째 바위 앞는길이 나옵니다. 세 번째 바위 앞는길 앞에 도착하였습니다. 하늘이 올려다 보이는 세 번째 바위 앞는길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바위 앞는길은 경사가 매우 급한 구간이니 로프를 잘 잡고 조심해서 안전하게 올라가십시오. 세 번째 바위 앞는길을 다 올라와 뒤돌아본 경치입니다. 왼쪽으로 부용산이 보이고요. 아래쪽으로는 배치고개에서 소양으로 이어진 도로가 보입니다. 고사목 너머의 앞쪽에는 소양호가 훤히 내려다 보입니다. 소양호의 오른쪽에는 경운산이 보이고요. 경운산의 아래쪽에는 청평사가 내려다 보입니다. 청평사와 소양호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바위 앞는길 위쪽의 전망 장소를 지나서도 쇠말뚝에 로프가 설치된 바위 앞는길은 계속 이어집니다. 네 번째 바위 앞는길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바위 앞는길 이후의 바위 앞는길 구간들은 경사도가 비교적 완만하고 길이도 상대적으로 짧은 구간들입니다. 네 번째 바위 앞는길 구간을 지나가는 중입니다. 네 번째 바위 앞는길을 지나면 연이어 다섯 번째 바위 앞는길이 이어집니다.
다섯 번째 바위 앞는길 구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바위 앞는길을 지나면 여섯 번째 바위 앞는길이 연이어 이어집니다. 여섯 번째 바위 앞는길 구간을 오르고 조금만 능선길을 더 오르면 능선길의 오른쪽으로 부용산과 소양호가 멋지게 조망되는 조망바위가 나옵니다. 부용산과 소양호가 멋지게 조망되는 전망바위의 모습입니다. 전망바위에서 바라본 경치입니다. 아래쪽으로 배치고개에서 소양호로 이어진 도로가 보이고요. 지나온 능선길의 앞쪽으로 소양호가 내려다 보입니다. 소양호의 왼쪽으로 높이 솟은 부용산의 모습이 보입니다. 전망바위 아래쪽은 수직 절벽이니 조심하십시오. 전망바위에서 뒤돌아 나오시면 능선길의 왼쪽에 네 번째 이정표가 나옵니다. 네 번째 이정표입니다. 오봉산 정상이 1.54km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오봉산 동굴 아래쪽의 세 번째 이정표에서 310m의 거리를 올라왔습니다. 세 번째 이정표와 네 번째 이정표 사이에는 두 번째 바위 앞는길에서부터 여섯 번째 바위 앞는길까지 5개의 바위 앞는길 구간이 있습니다. 오봉산 정상 1.54km를 표기한 네 번째 이정표를 지나 숲길을 조금만 걸어 올라가시면 일곱 번째 바위 앞는길 구간이 나옵니다. 일곱 번째 바위 앞는길 구간의 모습입니다. 일곱 번째 바위 앞는길을 다 올라와 뒤돌아본 경치입니다. 아래쪽으로 지나온 능선길이 조망이 되고요. 능선길의 앞쪽으로 소양호의 모습이 시원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일곱 번째 바위 앞는길 위쪽에서 자라고 있는 소나무의 모습입니다. 소나무 옆쪽의 전망바위에서 바라본 경치입니다. 앞쪽으로 소양호가 보이고요. 지나온 능선길의 오른쪽 아래쪽으로는 청평사가 보입니다. 청평사 위쪽에는 길게 늘어선 경운산의 모습이 보입니다. 전망바위의 바로 오른쪽 옆쪽으로는 천단과 촛대바위가 있는 봉우리가 보입니다. 일곱 번째 바위 앞는길 위쪽의 전망바위를 지나 숲길의 능선길을 약 50여 미터 올라가시면 청평사로 내려가는 청평사 급경사길 갈림길 삼거리가 나옵니다. 네 번째 이정표에서 약 140여 미터의 거리입니다. 청평사 급경사길 갈림길 삼거리의 모습입니다. 올라오는 숲길의 왼쪽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천단과 촛대바위가 있는 청평사 급경사길이고요. 앞쪽으로 계속 진행을 하시면 약 100여 미터 위쪽에 소요대가 나옵니다. 청평사 급경사길 갈림길 삼거리의 이정표입니다. 청평사 주차장에서 약 1.6km의 거리를 올라왔고요. 배우령까지가 약 3.3km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청평사 급경사길 갈림길 삼거리를 지나 소요대로 올라가는 능선길의 모습입니다. 소요대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은 소요대 아래쪽에서 소요대의 오른쪽 아래쪽으로 돌아 올라가시면 됩니다. 소요대 정상에 도착하였습니다. 소요대 정상에 자라고 있는 소나무의 모습입니다. 소나무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청평사와 소양호가 내려다 보입니다. 청평사와 소양호가 내려다 보이는 소요대는 청평사 주차장과 오봉산 정상 사이의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고요. 소요대로 이어진 능선길의 앞뒤로 청평사로 내려가는 청평사 급경사 갈림길과 청평사
완경사 갈림길이 있습니다. 소요대 정상을 지나 청평사 완경사 갈림길 삼거리로 내려가겠습니다. 소요대에서 청평사 완경사 갈림길 삼거리로 내려가는 능선길의 모습입니다. 청평사 완경사 갈림길 삼거리는 소요대와 홈통바위 사이의 안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청평사 완경사 갈림길 삼거리에 거의 도착을 하시면 쇠말뚝에 로프가 설치된 바위 앞는 길이 잠시 나오고요. 능선길의 왼쪽 아래에는 가파른 경사의 데크 계단길이 보입니다. 청평사로 내려가는 청평사 완경사 갈림길 삼거리에 도착하였습니다. 청평사 완경사 갈림길 삼거리의 모습입니다. 데크 계단길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청평사가 나오고요. 오른쪽의 능선길로 올라가시면 오봉산의 상징인 홈통바위가 나옵니다. 청평사 완경사 갈림길 삼거리에 세워져 있는 이정표입니다. 청평사 주차장 배터가 1.8km, 오봉산 정상이 1.4km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청평사 완경사 갈림길 삼거리를 지나 홈통바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청평사 완경사 갈림길 삼거리에서 홈통바위까지는 쇠말뚝에 로프가 설치된 경사진 바위 앞는길과 경사진 숲길이 반복해서 이어진 제법 긴 능선길입니다. 숲길의 능선길을 지나면 또다시 로프가 설치된 바위 앞는길이 이어집니다. 바위 앞는길도 오르고 숲길도 오르며 한참을 올라가다 보면 능선길의 앞쪽에 거대한 바위가 나타나고요. 거대한 바위의 왼쪽 아래쪽으로 바위 앞는길이 이어져 있습니다. 이 거대한 바위가 오봉산의 상징인 홈통바위입니다. 홈통바위 아래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홈통바위 아래쪽에 도착하였습니다. 홈통바위를 통과하겠습니다. 홈통바위는 한 사람이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넓이이고요. 배낭을 메고서는 통과가 조금 어려우니 배낭을 앞으로 들고 통과하시는 것이 수월합니다. 홈통바위의 모습입니다. 왼쪽에는 로프가 설치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철 발 받침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홈통바위를 다 통과하였습니다. 배낭을 매지 않고 통과하는 모습입니다. 홈통바위를 통과하고 홈통바위 위쪽에서 내려다본 경치입니다. 앞쪽에 보이는 봉우리가 소요대 정상이고요. 소요대의 앞뒤로 청평사로 내려가는 갈림길인 청평사 급경사길과 청평사 완경사길이 있습니다. 홈통바위 위쪽의 바위 앞는길입니다. 바위 앞는길에서 왼쪽으로 조금만 내려가시면 소양호와 경운산 및 오봉산의 일봉에서 오봉산 정상인 오봉까지 한눈에 조망이 되는 전망 장소가 있습니다. 전망 장소에서 바라본 소양호입니다. 소양호 오른쪽에 경운산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길게 늘어선 경운산의 오른쪽으로 일봉부터 오봉까지
차례로 비슷한 높이로 줄지어 서 있습니다. 시선을 오른쪽으로 조금 더 돌려보면 3봉과 4봉을 지나 오봉산 정상인 비로봉까지 모두 조망이 됩니다. 전망바위에서 홈통바위 위쪽의 바위 앞는 길로 올라와 오봉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능선길의 모습입니다. 오봉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오르막 능선길에서 소양호를 마지막으로 조망할 수 있는 바위 앞는 길입니다. 이후로는 오봉산 정상까지 계속해서 수풀이 우거진 숲길로 되어 있어서 특별한 조망은 없습니다. 오봉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능선길의 가장 높은 곳에서 바라본 소양호의 경치입니다. 소나무들 사이로 보이는 경치가 정말로 멋있습니다. 오봉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오르막 능선길입니다. 이곳만 올라가시면 오봉산 정상까지는 완만한 경사의 긴 숲길로 되어 있습니다. 완만한 경사의 숲길을 걷다 보면 만나는 오봉산 3지점 이정표입니다. 오봉산 3지점 이정표를 지나서 조금만 더 걸어가시면 부용산 갈림길 삼거리가 나오고요. 오봉산 정상 약 50여 미터로 표기된 삼거리 이정표가 세워져 있습니다. 오봉산 정상에 도착하였습니다. 돌탑이 쌓여 있고요. 정상에 오봉산 해발 779m라 쓰여진 정상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오봉산 정상석입니다. 오봉산 정상인 비로봉 정상 주변의 모습입니다. 나무들로 우거져 사방의 조망이 막혀 있습니다. 정상석의 주변에는 벤치와 오봉산 등산로 안내도가 설치되어 있고요. 돌탑도 세워져 있습니다. 오봉산 정상의 사전답사의 답사부장입니다. 오봉산 정상석입니다. 오봉산 정상인 비로봉을 지나 사봉인 보현봉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오봉산 정상에서 사봉인 보현봉으로 가는 능선길의 중간에는 화천군과 소양호가 멋지게 조망되는 전망바위가 있고요. 전망바위를 지나면 소나무와 바위가 함께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치를 만들어낸 청설바위가 있습니다. 화천군과 소양호가 멋지게 조망되는 전망바위에 도착하였습니다. 오봉산 정상과 사봉 사이의 전망바위에서 바라본 화천군 간동면의 경치입니다. 왼쪽으로는 경운산과 소양호가 조망이 됩니다. 오봉산 정상과 사봉 사이의 전망바위에서 바위 앞는 길을 내려가며 바라본 경치입니다. 사봉과 삼봉의 모습이 보이고요. 삼봉 왼쪽으로 경운산과 소양호도 보입니다. 소나무의 모습도 멋집니다. 바위 앞는 길을 계속 내려가겠습니다. 바위 앞는 길이 경사도 매우 급하고 거리도 꽤 기니 로프를 잘 잡고 안전하게 조심해서 내려가십시오. 오봉산 정상과 사봉 사이에 있는 전망바위와 청설바위 사이의 안부산거리입니다. 안부산거리에 다 내려와 올려다본 바위 앞는 길의 모습입니다. 안부산거리에는 산거리 이정표가 세워져 있고요. 이정표에는 배후령이 1.9km, 청평사가 1.5km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청평사 완경사 갈림길에서 청평사가 1.6km로 표기되어 있고 오봉산 정상이 1.4km로 표기된 이정표를 보고 왔는데 오히려 청평사의 거리가 줄어도 너무 많이 줄어 표기되어 있습니다.
전망바위와 청설바위 사이의 안보 산거리에서 청설바위로 올라가는 바위 앞는길의 모습입니다. 바위 앞는길을 다 올라가시면 예쁜 소나무가 자라고 있고요. 소나무 가지 사이로 보이는 봉우리가 사봉입니다. 청설바위로 이동하겠습니다. 청설바위의 모습입니다. 바위 위에 소나무 한 그루가 멋지게 자라고 있습니다. 청설바위의 오른쪽 아래쪽으로 사봉으로 가는 바위 앞는길이 있습니다. 청설바위에서 내려가시면 사봉으로 올라가는 능선길이 이어지는데 메인 등산로는 사봉 봉우리 정상으로 이어져 있지 않고 사봉 봉우리의 왼쪽 아래쪽을 지나서 사봉을 그냥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봉 정상석이 있는 봉우리 정상으로 올라가시려면 통나무 계단길의 오른쪽 능선길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통나무 계단길로 된 메인 등산로에서 오른쪽 비탈길로 올라갑니다. 오봉산 제4봉에 도착하였습니다. 사봉 정상도 수풀이 우거져 특별한 조망은 없습니다. 오봉산 제4봉 정상석입니다. 사봉에서 내려가는 길에 보이는 소양호의 모습입니다. 사봉에서 다 내려가시면 사봉 왼쪽 아래쪽을 지나서 오는 메인 등산로와 만나게 되고요. 앞쪽에 작은 데크다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데크다리를 건너갑니다. 데크다리를 건너면 완만한 오르막 경사의 능선길이 이어집니다. 완만한 오르막 경사의 능선길을 조금만 올라가시면 능선길의 왼쪽 위쪽으로 능선길과 나란히 길쭉한 전망바위가 있습니다. 길쭉한 전망바위에 올라가 보겠습니다. 전망바위의 왼쪽은 낭떠러지이니 조심하십시오. 4봉과 3봉 사이에 있는 전망바위에서 바라본 오봉산과 소양호의 경치입니다. 천단, 소요대, 홈통바위, 오봉산 정상으로 이어진 지나온 오봉산의 산줄기가 조망이 됩니다. 오봉산과 경운산 사이로 보이는 소양호의 모습입니다. 구름도 예쁘게 떠 있습니다. 4봉과 3봉 사이의 전망바위에서 3봉으로 가는 완만한 경사의 능선길 모습입니다. 전망바위를 지나 3봉으로 가다 보면 능선길의 오른쪽으로 배우령 고갯길이 조망이 됩니다. 배우령이 조망되는 장소에서 능선길을 조금만 진행하시면 능선길의 왼쪽에 오봉산 2지점을 표시한 이정표가 세워져 있고요. 오봉산 2지점을 표시한 이정표를 지나서 완만한 오르막 경사의 능선길을 조금만 걸으면 오봉산 제3봉이 나옵니다. 오봉산 제3봉 정상석입니다. 3봉에서 2봉으로 이동하겠습니다. 3봉에서 2봉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이고요. 특별한 조망이 없는 숲길의 능선길이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또한 3봉에서 2봉으로 가는 능선길은 험하지는 않지만 로프길도 있고 통나무 계단길도 나오는 제법 경사가 있는 내리막 경사길이 상당히 길게 이어지고요. 중간에 벤치가 설치된 쉼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중간의 쉼터를 지나서도 내리막길은 계속 이어지고요. 능선길의 오른쪽에 돌무더기 바위가 나오면 내리막길은 끝이 납니다. 돌무더기 바위를 지나 이봉으로 올라가는 통나무 계단길입니다.
통나무 계단길이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통나무 계단길을 다 올라가시면 숲길이 이어지고요. 숲길의 왼쪽으로 오봉산 제2봉 정상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오봉산 제2봉 정상석입니다. 정상석의 옆쪽에는 벤치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2봉을 지나 1봉으로 가는 능선길의 모습입니다. 2봉에서 1봉으로 가는 능선길은 평탄한 숲길로 되어 있고요. 숲풀이 우거져 특별한 조망은 없습니다. 2봉에서 1봉으로 가는 숲길을 한참을 걷다 보면 완만한 오르막 경사가 이어지다가 이와 같은 쇠말뚝에 로프가 설치된 길이 나옵니다. 이곳이 오봉산 제1봉입니다. 오봉산 제1봉도 숲풀이 우거져 조망은 막혀 있습니다. 오봉산 제1봉 정상에 도착하였습니다. 오봉산 제1봉 정상석입니다. 오봉산 제1봉의 사전답사의 답사부장입니다. 오봉산 제1봉을 지나 배우령 갈림길 삼거리로 이동하겠습니다. 오봉산 제1봉에서 배우령 갈림길 삼거리까지는 약 50여 미터의 짧은 거리이고요. 능선길의 왼쪽에 있는 커다란 바위를 지나면 오봉산 제1지점을 표시한 이정표가 세워져 있습니다. 오봉산 제1지점 이정표입니다. 오봉산 제1지점 이정표를 지나면 돌탑이 보이고요. 돌탑 아래쪽으로 오봉산, 배우령, 경운산으로 갈라지는 삼거리에 삼거리 이정표가 세워져 있습니다. 오봉산이 1.67km, 배우령이 0.36km, 경운산 끝봉이 1.7km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배우령 갈림길 삼거리에서 배우령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배우령 갈림길 삼거리에서 평탄한 흙길을 약 60여 미터 내려가시면 오봉산 1.73km와 배우령 0.30km를 표기한 이정표가 세워져 있고요. 이 이정표에서부터 배우령 고개까지는 가파른 경사의 내리막 비탈길입니다. 배우령 고개 정상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배우령 고개 정상에 도착하였습니다. 배우령 고개는 해발 600m의 높이이고요. 왼쪽이 춘천시, 오른쪽이 화천군입니다. 배우령 밑으로 배우령 터널이 뚫리면서 지금은 차량 통행이 없고요. 배우령을 오봉산 산행의 들머리나 날머리로 이용하시려는 등산객들의 차량만 있습니다. 배우령에서 출발하는 오봉산의 들머리입니다. 청평사 주차장으로 돌아가기 위해 배우령을 들머리 삼아 다시 오봉산 정상으로 올라갔다 홈통바위를 지나 청평사로 내려가겠습니다. 해발 600m 높이의 배우령에서 오봉산과 경운산으로 갈라지는 능선길 삼거리까지는 약 360여 미터의 거리이고요. 배우령에서 능선길로 올라가는 길은 가파른 통나무 계단길로 시작을 합니다. 가파르고 긴 통나무 계단길을 다 올라서시면 가파른 비탈길이 이어집니다. 가파른 비탈길을 한참을 올라가시면 비탈길의 오른쪽에 배우령 0.30km, 오봉산 1.73km를 표기한 이정표가 세워져 있고요. 오봉산 쪽으로 약 60여 미터만 더 가시면 오봉산과 경운산으로 갈라지는 삼거리 능선길에 도착을 합니다.
경운산과 오봉산으로 갈라지는 능선길 산거리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지나왔던 길이니 오봉산 1, 2, 3, 4봉과 오봉산 정상을 빠른 속도로 지나 홈통바위를 통과하고 청평사 완경사길을 통해 청평사로 내려가겠습니다. 오봉산 제1봉을 지나갑니다. 오봉산 제1봉에서 제2봉으로 가는 능선길의 모습입니다. 오봉산 제2봉 정상의 모습입니다. 오봉산 제2봉에서 내려가는 통나무 계단길의 모습입니다. 통나무 계단길을 다 내려가시면 능선길의 왼쪽에 돌무더기 바위가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삼봉 정상까지는 경사지고 긴 능선길이 이어집니다. 제2봉에서 3봉으로 올라가는 능선길입니다. 3봉으로 올라가는 능선길의 중간에 있는 쉼터입니다. 중간의 쉼터를 지나면 긴 통나무 계단길이 이어져 있습니다. 긴 통나무 계단길을 지나면 긴 통나무 계단길 위쪽으로 로프가 길게 설치된 능선길이 제3봉 정상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긴 통나무 계단길과 긴 로프길을 지나 오봉산 제3봉 정상에 도착하였습니다. 오봉산 제3봉 정상석입니다. 오봉산 제3봉을 지나면 바로 아래쪽에 오봉산 이지점 이정표를 지나게 되고요. 전망바위로 가는 완만한 능선길이 이어집니다. 3봉에서 4봉으로 가는 능선길의 중간에는 오봉산 정상과 소양호, 경운산이 멋지게 조망되는 전망바위가 있습니다. 전망바위에서 바라본 오봉산과 소양호, 경운산의 멋진 경치입니다. (3봉과 4봉) 사이의 전망바위에서 내려오시면 작은 데크다리가 나오고요. 데크다리를 건너면 등산로가 두 길로 갈라지는데 4봉 정상으로 올라가시려면 왼쪽의 비탈길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오봉산 제4봉 정상석의 모습입니다. 오봉산 제4봉 정상에서 내려오시면 청솔바위로 올라가는 가파른 바위 앞는 길이 나오고요. 로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청솔바위로 올라가는 바위 앞는 길의 모습입니다. 청솔바위로 다 올라와 뒤돌아본 경치입니다. 소나무와 바위가 멋지게 어우러진 청솔바위입니다. 청솔바위 왼쪽으로 소양호도 멋지게 보입니다. 청솔바위를 지나 오봉산 정상 쪽으로 가는 능선길입니다. 청솔바위에서 능선길을 조금만 진행하시면 로프가 설치된 내려가는 바위 앞는 길이 나오고요. 바위 앞는 길 위에서 바라본 소양호의 모습입니다. 청솔바위 쪽 바위 앞는 길을 내려가다 올려다본 전망바위 쪽 바위 앞는 길 모습입니다. 앞쪽의 바위 앞는 길 위쪽에는 화천군과 소양호가 멋지게 조망되는 전망바위가 있습니다. 배우령을 출발하여 오봉산의 1, 2, 3, 4봉과 청솔바위를 지나 1.9km의 거리를 지나왔습니다. 전망바위로 올라가는 바위 앞는 길입니다. 쇠말뚝에 로프가 길게 설치되어 있고요. 경사가 매우 급하니 조심해서 올라가십시오. 전망바위에 다 올라와 바라본 화천군 간동면의 경치입니다.
전망바위에서 바라본 경운산과 소양호의 모습입니다. 오봉산 정상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해발 779m 높이의 오봉산 정상에 다시 도착하였습니다. 오봉산 정상에서 약 50여 미터를 내려가시면 부용산으로 갈라지는 갈림길 삼거리가 나오고요. 청평사가 2.2km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갈림길 삼거리를 지나면 평탄하고 긴 숲길이 이어지고요. 평탄했던 긴 숲길이 끝나면 가파른 내리막의 바위 앞는 길이 나옵니다. 내리막의 바위 앞는 길에 접어드시면 아름다운 소양호의 경치가 펼쳐집니다. 홈통바위로 내려가는 바위 앞는 길의 모습입니다. 홈통바위 위쪽에 도착하였습니다. 홈통바위 위쪽에서 바라본 경치입니다. 홈통바위를 지나 소요대 아래쪽의 청평사, 완경사 갈림길 삼거리까지 내려가겠습니다. 홈통바위의 모습입니다. 홈통바위를 지나가겠습니다. 홈통바위를 지나가는 중입니다. 홈통바위를 지나 청평사, 완경사 갈림길 삼거리로 내려가는 바위 앞는 길의 모습입니다. 홈통바위를 지나 바위 앞는 길과 숲길을 내려가다 보면 내려다 보였던 소요대 봉우리가 어느 순간 올려다 보이고요. 소요대 봉우리 아래쪽으로 청평사, 완경사 갈림길 삼거리가 나옵니다. 청평사, 완경사 갈림길 삼거리에 도착하였습니다. 삼거리 갈림길의 이정표입니다. 오봉산 정상에서 1.4km 내려왔고요. 청평사까지 1.6km의 거리가 남았습니다. 갈림길 삼거리에서 완경사길을 통해 청평사로 내려가겠습니다. 말은 완경사인데 전혀 완경사가 아닙니다. 완경사란 단어 앞에 상대적으로란 수식어가 빠진 완경사길입니다. 청평사로 내려가는 완경사길의 모습입니다. 경사가 매우 급한 비탈길이고요. 잔돌들이 많아 매우 미끄러우니 스틱 등의 장비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청평사로 내려가는 완경사길의 중간에 세워져 있는 오봉산 사지점 이정표입니다. 비탈길을 한참을 내려오시면 진낙공 세수토가 나옵니다. 이곳까지 내려오시면 경사진 비탈길은 거의 다 내려오신 것입니다. 진낙공 세수토입니다. 진낙공이 암자를 짓고 참선 수영을 하던 곳이라고 합니다. 진낙공 세수토를 지나면 등산로는 한결 부드러워지고요. 진낙공 세수토에서 약 300여 미터를 내려오시면 청평사 580여 미터를 표기한 이정표가 세워져 있습니다. 청평사 580여 미터를 표기한 이정표를 지나면 기둥과 대들보만 있는 짓담한 절문을 지나고요. 절문을 지나 조금만 내려가시면 환적당과 설화당 부도가 나옵니다. 환적당과 설화당의 부도입니다. 환적당과 설화당 부도를 지나면 기우단터가 나옵니다. 기우단터의 모습입니다. 청평사에 도착하였습니다. 청평사 위쪽으로 천단이 있는 봉우리가 보입니다. 청평사의 전경입니다. 청평사 경내를 둘러보며 청평사 연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쪽에 보이는 건물이 보물 제164호인
회전문이고요. 청평사의 대문으로 조선 명종 5년인 1550년에 보우선사가 건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중생들이 윤회전생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회전문을 지나면 경운루 건물이 나오고요. 경운루 건물을 지나면 대웅전 건물이 나옵니다. 청평사는 고려 광종 24년인 973년에 영현선사가 이곳에 절을 세우고 백암선원이라고 하였다고 하고요. 얼마 뒤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이후 고려 문종 22년인 1068년에 이 지역에서 벼슬을 살던 이의가 절을 고치고 새로 열면서 이름을 보현원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려 선종 6년인 1089년에 이의의 아들 진낙공 이자연이 벼슬을 버리고 이곳에 은거하면서 많은 건물을 짓고 이름을 문수원이라 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조선 명종 때 보우선사가 절을 고쳐 지으면서 이름을 청평사로 바꾼 것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청평사 대웅전의 모습입니다. 관음전의 모습입니다. 나한전의 모습입니다. 청평사 경내에서 내려오시면 커다란 바위로 만들어 놓은 샘물이 있습니다. 청평사에서 내려갑니다. 청평사 앞쪽을 흐르는 청평사 계곡의 모습입니다. 청평사 계곡을 건너 조금만 내려가시면 그림자 영자에 모찌자를 사용하는 영지라는 연못이 나오는데 이 연못은 고려시대 진낙공 이자연이 조성한 것으로 김시습의 한시에도 언급되어 있다고 하고요. 부용봉에 있던 견성암이 연못에 비친다고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영지 맞은편에 있는 진낙공 이자연의 부도입니다. 구성폭포 또는 구성폭포라고 불리는 폭포입니다. 구성폭포는 주변에 소나무 9그루가 있어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고요. 구성폭포라는 이름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 폭포 소리가 9가지 소리로 들린다고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구성폭포는 사막산의 등선폭포와 문배마을의 부곡폭포와 함께 춘천의 3대 폭포입니다. 청평사에는 평양공주에 얽힌 설화가 전해지는데요. 공주 설화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폭포 바로 아래쪽에 있는 폭포입니다. 구성폭포를 지나면 나오는 거북바위의 모습입니다. 청평사 계곡을 따라 내려오다 보면 공주탕, 공주굴, 공주탑 등의 안내문이 눈에 띄는데요. 청평사에는 평양공주 설화가 전해집니다. 평양공주는 당태종의 딸이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원순제의 딸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공주 설화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황제의 딸인 평양공주를 사랑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황제가 청년을 죽였고요. 청년은 상사뱀으로 환생하여 평양공주의 몸에 붙어서 살았다고 합니다. 이에 궁궐에서는 상사뱀을 떼어내려고 여러 치료 방법을 찾아보았지만 효험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주는
궁궐을 나와 방랑을 하다가 청평사에 이르게 되었고요. 공주굴에서 하룻밤을 자고 공주탕에서 몸을 깨끗이 씻고 스님의 오신 가사를 지어 올렸다고 합니다. 그 공덕으로 상사뱀은 공주와의 인연을 끊고 해탈하였다는 것이 설화의 내용이고요. 이에 평양공주는 황제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청평사를 고쳐짓게 되었고요. 상사뱀이 윤회를 벗어난 곳을 회전문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으로 춘천 오봉산 사전답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전답사의 답사부장입니다.